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필승 주식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이제 소개드릴 종목은 바로 KEC입니다. KEC를 안내드리기에 앞서서 구독자가 200명이 돌파를 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300명까지 10,000명은 아니고 300명까지 좀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아직까지 구독을 이제 안 눌러주신 분들께서는 이번 영상을 좀 보시고, 아니면 그 전에 좀 영상들을 보시고 좀 괜찮았다 하시면은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그러면 이제 바로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KC를 매수하기에 앞서서 좀 살펴봐야 되는 이제 재료를 좀 알으셔야 되는데, KC는 최근에 전력 반도체 관련돼서 이슈가 나오면서 관련된 테마들이 좀 많이 움직이긴 했어요. 그 중에서도 아직까지 약간 좀 저평가 받고 있다 관련해서, 이제 왜냐면 전력 반도체는 이제 고성장에는 반드시 좀 주목해야 되는 회사가 있어요. 그리고 뭐 몇 가지가 있는데, 뭐 LX 세미콘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시가총액이 높은 회사들도 있겠지만은, KC 역시 매출액 대비는 시가총액이 좀 많이 낮기 때문에 좀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반도체 시장이 고전력을 기반으로 한 업그레이드 반도체를 좀 내세우면서 향후 미래 먹거리를 좀 개발을 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 삼성전자가 있고, 뭐 SK 하이닉스가 있죠. 그리고 관련하여 최근에는 이제 생성형 AI를 이제 모바일로 시작을 해서 노트북으로 약간 좀 이어지는 전반적인 산업이 이제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성능을 계속해서 발전해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고전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고전력을 계속해서 기반으로 하게 되면은 결과론적으로 모바일이나 노트북을 보면은 배터리가 용량이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배터리 용량이 계속해서 커질수록 핸드폰도 사이즈도 어쩔 수 없이 커지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좀 방지를 하기 위해서 전력 반도체를 이제 이용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전력 반도체가 뭐냐면은, 고전력을 약간 좀 기반으로 하면서 디스플레이라든지 화면 용도가 굉장히 좀 많이 좋아지고 있잖아요, 성능 자체가. 근데 이거를 전력 반도체를 이용을 하게 되면 똑같이 유지를 하되 이제 전력 소모를 낮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예를 들어서 이 정도 배터리를 이용을 했는데 화면이 이 정도였다. 근데 나중에는 이 정도에서 업그레이드가 돼서 뭐 똑같은 화면이지만 뭐 계속해서 더 좋아져요. 근데 배터리 용량은 커지는 게 아니라 요만해지는 거예요. 계속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전력 반도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력 반도체 시장이 연평균 40% 이상 계속해서 상승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군이 보급화가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전에는 전기차가 우리가 지금은 좀 어느 정도 개화기가 되었지만, 불과 4, 5년 전만 해도 전기차 보급은 없었습니다. 4, 5년만 전만 해도. 근데 전기차의 완전적인 개화기는 계속해서 이제 발달이 되고 있죠. 25년, 26년 엄청나게 계속 출시가 될 겁니다. 내연기관을 30년, 2020, 30년까지는 없앤다고 했어요. 그럼 결국에는 나올 수 있는 게 다 전기차예요. 그만큼 전력 반도체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왜냐면 전기차도 마찬가지로 한번 그러니까 충전을 하고 오랫동안 주행을 하려면, 물론 여러 가지 이제 용품들이 있겠지만 전력 반도체는 무조건 사용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전력 반도체가 차량에다가 쓰이는 이유는 뭐다? 차량에다가 이 배터리를 이용을 해서 전력 반도체를 쓰는 건 아니고요. 관련돼서 뭐 커버라든지 아니면은 차량 내에 들어가는 모든 반도체, 그러니까 최소한의 전력으로 나머지는 배터리 용량을 커질수록 주행거리가 계속 가야 되니까, 내부적인 뭐 시스템적으로는 전력 반도체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연평균 40% 이상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전력 반도체의 핵심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엄청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SI나 SRC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KEC가 전력 반도체 고성장에 맞춰서 웨이퍼 증설을 유상 증자를 통해서 진행을 했어요. 이게 이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공장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 공장을 유상증자를 통해서 공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유는 뭐냐면, 계속해서 연평균 40% 이상 성장률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차후에 이제 납품하는 업체들에다가 보급을 계속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공장 증설을 하였습니다. 600억을 들여서. 그래서 꾸준한 이제 국산화와 전력 반도체로서는 유일하게 자체 생산 시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과 제조의 역량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자체 기술력도 좋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삼성전자에는 스마트폰용으로 좀 이제 납품을 하고 있고요. LG전자에는 가전용품으로, 그리고 자동차에는 이제 현대차,
이렇게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이렇게 대기업들에다가 납품을 하고 있고요. 해외로는 이제 테슬라랑 BYD, 그 다음에 소닉들 주요 고객들고 있는 점은 전력 반도체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뭐 모바일로만 뭐 전력 반도체를 사용을 하면 성장률이 좀 낮아질 수는 있어요. 대신에 아까 말씀드렸던 전기차와 그 배터리 산업, 그리고 가정용품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연평균 성장률이 계속해서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모바일 산업군이 계속해서 높아지거나 아니면 자동차 산업이 계속 높아질수록 어쩔 수 없이 전력 반도체 시장은 계속해서 증가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KAC가 계속해서 매출이 잘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전력 반도체의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그래서 전방이 거의 한 2만 개 정도가 돼요. 전력 반도체. 왜냐하면 서비스 품목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뭐 모바일로는 뭐 삼성전 갤럭시만 뭐 말을 했지만 갤럭시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많잖아요. 핸드폰 종류가. 그리고 가정용품들도 엄청 많고 마찬가지로 자동차도 엄청 많고요. 자동차 한 대에 들어가는 반도체 개수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력 반도체 종류가 매우 다양합니다. 그렇지만은 전방위 사업을 필수로 사용되는 종류만 자체 생산이 가능한 부분은 시장에서 KEC가 긍정적으로 받을 수가 있고, 만약에 전력 반도체 종류가 이제 신사업을 해요. 만약에 얘네들이 뭐 아까 말씀드렸던 SI나 SCI 뭐 이거 관련돼서도 전력 반도체가 아까 2만 개 정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만약에 전력 반도체의 신사업을 한다. 근데 이제 경쟁사 대비ಗೆ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보다 유일하게 자체 생산 시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사 대비에 좀 빠르게 가질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가는 어떻게 갈 수가 있나 좀 살펴봐야 되겠죠. 차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KC 차트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 이제 주가가 계속해서 이제 접점을 찍고 52주 신저가를 찍고 나서 이제 좀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1,200원이었던 저평가 주가가 이제 1,500원까지 상승을 좀 했는데요. 이제는 좀 바닥권까지 좀 내려오고 있어요. 좀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워낙에 지금 떨어져 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좀 확대를 해보면은 지금 박스권 자체를 약간 좀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매수 탄점은 어디로 잡냐? 바로 이 부분에서 그냥 잡으시면 돼요. 이 부분에서. 떨어져도 요 밑에까지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은 이제는 없습니다. 왜냐면 앞선 거래량이 많이 터졌기 때문에 요 밑으로 내려온다. 그러면은 정말 글로벌 악재가 있기 때문에 내려온 겁니다. 그 이하로는 내려올 수가 없어요. 대표적인 예가 몇 가지가 있는데 관련돼서 이 대표적인 예는 저희 체험방에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체험방에서 좀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체험방 입장은 화면에 지금 보이시는 대로 아래에 있는 번호로 필승 주식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체험방 참여하실 수 있도록 링크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KC의 핵심적인 정보, 이 이하로 떨어질 수 없는 이 정보들 체험방에서 좀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럼 계속해서 차트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매수 타점을 여기에서 이제 잡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종목 자체가 이미 한 차례 테슬라로 인해서 엄청나게 폭등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바로 주봉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때죠. 이때가 언제냐? 바로 테슬라가 엄청나게 좀 상승을 했었을 때 KC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테슬라에 좀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는데 이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리고 밑에 바닥권까지 지금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 부분이죠. 여기 부분까지는 솔직히 오지는 않아요. 이제 절대 올 수가 없어요. 매출적인 부분도 잘 나오고, 매출이 지금 2천억이 나오는 회사예요. 그리고 향후에 40% 매년 이제 전력 반도체가 매년 40%씩 증가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주가가 밑으로 내려가는 즉시 전력 반도체는 이렇게 증가가 되는 게 아니라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매년 이렇게 증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주가는 계속해서 이제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요 밑에는 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 밑에 떨어지는 건 거의 코로나 때죠. 코로나 이후로 떨어지긴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요 박스권 안에서 계속 유지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까 제가 일봉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부분에서 이제 1,400원 부분이죠. 1,400원 부분에서 매수하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일봉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1,400원 부분에서 매수가 진행이 되면 될수록 우리는 저점 부위를 계속해서 가져갈 수가 있다. 그리고 전력 반도체는 이제 삼성전자에서
방송에서도 계속해서 뉴스가 나왔었던 것처럼 삼성전자나 뭐 SK하이닉스나 전력반도체 계획 수립은 2025년부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왜 2025년부터 돼 있냐? 현재는 HBM 싸움이 계속 있고 HBM도 자체적으로 전력반도체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HBM이 고성장, 즉 성장하는 궤도에 들어갈수록 2025년도부터니까 KEC는 마찬가지로 그 전에 계속해서 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미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매수세가 계속해서 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단기간 안에 상승을 이렇게 상승을 할 수는 있어요. 단기간 안에 뭐 한 1750원 이렇게 상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테슬라 이슈도 있죠. 그리고 삼성전자 이슈도 있고 SK하이닉스도 있고 BRD도 있고요. 그러니까 관련된 제품군들이 굉장히 많고 납품하는 회사들도 굉장히 있다 보니까 이슈 이런 뉴스가 하나 나올 때마다 이렇게 장대 양봉을 켜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 박스권에서 계속 이제 대기하고 있다가 매수하고 대기하고 있다가 뭐 5%가 됐든 10%가 됐든 수익을 보시면 되시고, 아니면 전력 반도체에서 나는 조금 더 깊게 보고 있다, 좀 중장기적으로 가고 있다 하시면은 이때 그냥 묻어놓고 2025년도까지 뭐 HTS라든지 MTS를 삭제를 하세요. 삭제. 그리고 2025년도에 딱 보세요. 주가가 어떻게 돼 있는지. 감히 좀 예상을 해봅니다. 이제 보수적으로 제가 매출액 구조라든지 얘네 뭐 사업 구조를 좀 살펴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2025년도에는 2,500원까지도 갈 수가 있어요. 그럼 대략적인 수익률이 어떻게 되겠어요? 90%가 됩니다. 90%가. 그러니까 얘네가 이제 주가가 이렇게 오르고 나서 그 전에 주가가 안 올랐었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지배구조가 있는데, 지배구조는 마찬가지로 저희 체험방에서도 자세하게 좀 살펴보고 있으니까요. 이런 지배구조를 좀 많이 알고 싶다, 주가가 왜 여태까지 안 올라갔는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지배구조를 아셔야 되는데, 이 지배구조 같은 경우는 저희 체험방에서도 마찬가지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방 입장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안내된 번호로 필승 주식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KC에 관련돼서 이제 주가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재료가 무엇인지 좀 한 번에 안내를 드렸고요. 저번에 저희가 안내드렸던 이제 히든 종목 결과물을 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히든 종목이었죠. 이 종목이 이제 차트 똑같습니다. 이 종목이 결국에는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 종목은 뭐다? TPC. 문자로 받아보신 분도 있고, 이제 체험방에서도 안내 받으신 분들은 이제 여기서 이제 매수가 들어가서 대략적으로 한 15% 정도 수익을 봤다, 이렇게 안내를 드렸고요. 다음 히든 종목 결과물 살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히든 종목이었죠. 네, 10% 상승을 했습니다. 이 종목은 뭐다? 링크 제네시스 맞고요. 이 종목은 이제 문자로 받으셨던 분들이 꽤 있으신데, 여기에서 이제 매수가 들어가서 이때 이제 매도를 하신 분, 여기에서 이제 매도를 하신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이제 여기 부분에서 매도를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관련돼서 이렇게 히든 종목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수익률이 30%에서 100% 이상 수익률을 계속해서 달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00점 배승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두 번 여태까지 안내를 드렸는데 두 번 다 10% 이상 상승률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히든 종목은 이제 다음 영상에서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히든 종목은 반드시 이 영상을 확인을 하시고, 만약에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면은 아까 말씀을 드렸던 밑에 있는 하단 번호로 이렇게 저희 체험방에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히든 종목이라고 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문자를 좀 남겨주세요. 그러면 히든 종목 과감하게 아무런 조건 없이 보내드리니까 바로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번 영상 좀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히든 종목과 그리고 다음 꼭 알고 계셔야 추천 종목들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